30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죠. 그래도 우리 사회는 더 많이 바뀌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네, 이번에 시흥 2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원 장대석입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 또 경기도민, 또 시흥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흥시 제2선거구 목감, 능곡, 매화, 가림동 선거구의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이번에 시민들께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또 4년 동안 열심히 시민들 섬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녹화 시점으로는 원포인트 임시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장 선출이 됐는데요. 일단 좀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동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의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염정현 의원이 당선이 됐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78대 78이라고 하는 여야의 이 의석수에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김동연 도지사에게 또 힘도 실어줘야 되고 민주당의 정책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의장을 우리가 좀 가져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었죠. 되게 어려운 협상이 있었고 네. 그 어려운 협상 과정 때문에 의회 구성이 좀 늦어졌었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이렇게 민주당의 후보가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의 분위기는 굉장히 큰 성과고 고무적인 어떤 고무가 된 상황이고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또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의 이 의정 활동들 함께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협치와 소통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상임위는 농정해양위원회로 결정이 되셨던데 좀 원했던 상임위는 아니었죠. 네. 뭐 제가 이제 10대 때는 교육위원회하고 이제 복지위를 네. 좀 했었고요. 지금 이제 11대는 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좀 희망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농정위로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 관련된 정책들 관련돼서 네네.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애완동물을 키워서 보호하는 이런 입장과 함께 이것들이 또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된 고민을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지역 내지는 경기도의 농업 정책들 관련돼서 또 함께 좀 풀어가야 되는 과제를 좀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농정해양위 뭐 어떤 상임위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정위도 정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여러 가지 사안들 지나치듯이 말씀하셨지만 다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예. 지난 10대에 이어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셨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다시 신임을 받으셨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예. 예를 들자면은 어떤 단체의 회원들과 아파트 연합회 카페를 계속 모니터링 한다든가 예. 내지는 어떤 관련 회의에 계속 참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좀 충실하려고 했고요. 정치 어떤 목적, 본질 부분에 좀 충실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필요하지만 하지 않으려고 했던 문제들, 예를 들자면 특수학교 설립 문제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에 좀 용기를 내고 좋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시흥에서 최초로 특수학교 설립이 결정이 됐잖아요. 예, 부지가 이제 결정이 부지가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2025년에 이제 준공. 네, 네. 뭐 이렇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참 듣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어떠셨어요? 도의원이 되고 나서 네. 첫 번째 토론회는 이제 택지 개발 관련된 토론회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특수학교 설립 관련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특수학교가 없어서 뭐 인천, 안양, 부천
이런 쪽으로 안산으로 이제 특수학교를 찾아서 네. 아이를 통학시키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계속 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통학시키고 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2시간 또 기다렸다가 오고 네. 이게 이제 어머님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죠. 예. 예. 그래서 지역에 특수학교가 있으면은 이런 이동 거리도 짧게 할 수 있고 더불어 특수학교가 요즘에는 딱 뭐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초, 중, 고 전문 과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특성에 맞는 어떤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렇죠. 더불어 어떤 치료센터라든가 직업재활센터라든가 이렇게 같이 연계해가지고 전인적인 전 생애에 관련된 어떤 자립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부모님들과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조언을 좀 계속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하는 소통도 좀 해가면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하신 거죠. 사실은 부모님들이 네. 시청 앞에 가가지고 집회도 하시고 교육장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이러면서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만드신 거고 저는 옆에서 함께 그런 과정들을 좀 지원하고 지지하고 내지는 공무원을 연결하고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만드신 거다 이렇게 네.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도 결정되고 나서 네. 학부모님들한테 감사 인사 좀 많이 고맙다는 네, 인사 그렇죠. 많이 예. 받으셨죠? 아유, 네. 지금도 받고 있고요. 음. 딱 결정되자마자 그 학부모 회님들 만났었는데 그때 꽃다발도 주시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나 저도 뭐 감사했죠. 예.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사회복지 관련된 활동을 뭐 졸업 이후에도 꾸준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좀 정치 인문과도 연관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첫 직장을 빈민운동의 대부이신 이제 고 재정국 국회의원님이 만드신 작은 자리 복지가 그래서 첫 직장 생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근무하면서 노동조합도 활동을 좀 네. 몇 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노조위원장 한 3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와서 지역에서는 또 지역복지협의체 간사도 하고 또 신천연합병원이라고 의료운동을 하는 지역사회 병원에서도 사회복지사도 근무했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 이렇게 항상 좀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함께 개선시켜 가고 싶었던 활동들을 하고 싶어 했고요. 네. 이런 속에서 좀 더 정치로 나갔을 때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출마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정치 입문하시고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셔서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좀 후회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후회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제 복지관 내지는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도의원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책을 제안한다든가 내지는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이런 것들이 도의 공무원이라든가 내지는 시의 정책 결정자들과 논의하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가고 제안하고 또 내지는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변경해 가고 개선해 나간 이런 과정들 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후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거에 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도의원 생활하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가족들의 불만은 없을까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그 의미 있게 의정 활동을 하는 거에 배우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가끔 또 기사도 보고 뭐 이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거 했어? 이러면서 네네.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신기해하고 이러는 모습도 또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또 노력도 하죠. 예. 되도록이면 예. 일주일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좀 어떻게 소중하게 보내고 싶으세요? 글쎄요.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네,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제 큰 아이가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는 네. 가족이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한번 가족 여행 이렇게 그걸 한번 그런 생각이 잠깐 있습니다. 예. 잠깐만 하지 마시고요. 네네. 꼭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네. 예. 아이가 이제 군대 간다고 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꼭 그 계획은 현실화시키시기를 예, 바랍니다. 자, 이제 11대 도의회에서 다시 4년의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좀 이루고 싶은 그런 좀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제 지역구가 네. 그 목감, 능곡, 매화, 과림 요 네 개 동네입니다. 네네. 택지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감 신도시, 장현 신도시, 네. 매화 주거 배우 단지 그리고 과림동에는 광명 시흥 신도시 다 네 개 동네가 이제 신도시 개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딱 건물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동네가 완성이 된 다음에 주민들이 편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문제라든가 도서관 문제 내지는 공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더불어 시흥 주변의 도시들이 다 고교 입시 평준화가 됐습니다. 뭐 인천, 부천, 안산, 광명. 네. 근데 시흥만 고교 입시 평준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있는 임기 동안에 지난번에도 토론회 한 번을 용역을 한 번 했었거든요. 네. 토론회도 한 번 하고 부모님들의 한 70%가 평준화를 원하고 있어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기 동안에 이것을 조금 더 많이 좀 추진을 해서 빨리 좀 고교 입시 평준화를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정치의 목적은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바꾸고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하나의 좀 정치의 목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